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3년 2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요. 19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은 스튜던트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이 뭐한대요? 테이블을 이제 생성한대요. 생성하면서 우리 성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별에다가 M 또는 F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제약 조건을 이제 설정하는 그 SQL 문이래요. 그때 가로에 들어갈 그 알맞은 예약어를 적어서 우리 이제 SQL문을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가로가 여기 이제 구멍이 빵 하고 뚫려 있죠. 이곳에 들어갈 그 알맞은 예약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튜던트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생성한다 그랬죠. 해서 우리 명령어가 create 테이블로 이제 시작하고요. 그때 이제 테이블 명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러면 스튜던트라는 그 테이블을 생성하겠다. 그거죠. 그때 stdid라는 그 속성이요. 그 속성은 int 정수형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프라이머리 키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stdid라는 이 속성을 이제 기본키로 정의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써놓은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이름이라는 그 속성이요. 이 이름 속성은 최대 문자 20자 20 그 문자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데 그때 난널 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요 난널이 이 name이라는 이 속성은 널 값이 이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난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메이저라는 그 속성이요. 그 속성도 varchar 20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요 메이저라는 이 속성도 최대 문자 20자까지 그렇게 이제 저장할 수 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레퍼런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참조하겠다. 그거죠. 그때 우리 이제 info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메이저라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이제 참조하는 그 외래키로 이제 설정한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젠더라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에는 varchar 해서 1하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젠더라는 그 속성은 최대 이제 문자 한 글자가 저장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밑에 보니까 constraint 해서 우리 이제 제약 조건을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제약 조건명은 지금처럼 const 언더바 gd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약 조건명이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젠더라는 그 속성에는 m이 됐든 f가 됐든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in으로 그렇게 이제 묶여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약 조건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요 위치에다가 제약 조건명을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쓸 때 그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체크라는 그 예약어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그 예약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정답이 이제 체크예요. 자, 지금 요 문제가 우리 이제 크레이트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요 크레이트 테이블 요거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크레이트 테이블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을 정의할 때,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문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기본 형식이 앞에서 배운 거랑 좀 다르게 엄청나게 길죠. 이 크레이트 테이블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해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와, 영어 되게 많다. 와, 이거 너무 어려워. 그리고 접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요거 설명하면 쭉 듣고 나면은 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명령문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어떤 테이블을 만들지 테이블 이름을 그 뒤에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이곳에다가 이제 테이블에 포함될 모든 속성에 대한 것들 다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성을 정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이제 가로 열고요. 그리고 맨 끝에서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가로 이렇게 닫아주고 세미콜론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가로 안에다가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작성해주면 되는데 여기 맨 앞에다가 이제 속성명을 먼저 쭉 적어줘요. 어떤 속성명, 어떤 필드를 내가 테이블에 집어넣을 건지 그 필드명, 속성명을 내가 적어주고요. 이 속성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문자가 들어갈 거다, 숫자가 들어갈 거다 해서 데이터 타입을 내가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도메인에서 도메인 우리 만드는 거, 정의하는 거 배웠었죠. 거기서 이제 기본값 이제 지정하는 거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테이블을 만들 때 이 속성에 나타날, 이 필드에 나타낼 그런 기본값도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난널이라는 게 이제 난널이라는 거는 이 속성, 이 필드는 값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다가 이 해당하는 필드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무조건 입력이 되게끔 필수 항목으로 그렇게 지정할 때 우리가 난널이라고 씁니다. 난널이라고 쓰면 이 필드는 절대로 비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데 학생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학생 테이블을 만드는데 내가 만약에 이름이다, 학번이다, 전공이다, 성별이다, 생년월일이다 해서 이렇게 5가지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속성명, 데이터 타입, 뭐 디폴트 값, 난널 하고 이런 것들을 5줄을 쭉쭉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 키하고 나왔죠. 얘가 이제 기본 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필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필드를 내가 기본 키로 사용할 건지 기본 키 내가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키로 뭔가를 내가 지정하게 되면 그때 이제 속성으로 기본적으로 붙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붙는 속성이 이제 난너라고 유니크요. 유니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유일하다 그런 뜻이죠.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고 난널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비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본 키는 비어 있으면 안 되고 유일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과 이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키로 내가 지정하게 되면 난널과 유니크가 같이 이제 속성이 자동으로 이제 지정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크다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 이제 대체 키요. 기본 키로 설정한 그 필드 말고 다른 필드도 만약에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체 키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학생 테이블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학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번도 중복되는 값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번을 우리가 기본 키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무슨 서류를 띄려고 해요. 근데 학교에서 학번을 물어봐요. 근데 내가 졸업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 학번이 기억나요? 안 나?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한테 뭐 물어봐요? 주민등록 번호를 물어보겠죠. 이름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름으로는 정상적으로 이제 검색을 못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대체키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주민번호 같은 것들이요. 주민번호도 어차피 유일하잖아요. 그죠? 중복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주민번호가 이제 유니크 대체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린키요. 포린키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외래키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제 외래키 지정하는 건데 이 외래키라는 거는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테이블에 연결시킬 때 그때 그 필드를 보고 우리가 외래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린키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레퍼런스하고 얘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외래키가 어떤 테이블의 기본 키랑 연결이 되는지 그걸 이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포린키가 나오면 반드시 레퍼런스 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참조 테이블 이름 써주고요. 그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두 개 테이블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테이블이 하나 있고 이쪽에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개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세 개 필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때 이쪽은 이제 내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크레이트 테이블이라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학생 테이블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학과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학과 테이블에는 이제 학과랑 관계된 것들만 쭉쭉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과 코드라는 것도 있고 학과 코드도 있고 학과명도 있어요. 그리고 담당 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 이제 학생 테이블을 만들 때 학생 테이블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학번도 입력을 해라. 그리고 이름 입력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전공하고 있는지 전공도 입력해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이 있을 때 이 학과 테이블에서는 이 학과 코드가 이제 기본 키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학생 테이블에서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게 학번이 있죠. 그래서 이걸 기본 키로 설정할 거예요. 그때 내가 만들고 있는 이 학생 테이블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기본 키는 학번이지만 이 학과라는 이 테이블이랑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서로 연결을 시킬 때 이 전공을 가지고 학과 코드랑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한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학과 코드랑 전공이라는 걸 가지고 이 학과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을 서로 연결시키게 되면 그때 관계가 1대 n 관계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보게 되면 학과 테이블에서는 학과 코드가 기본 키예요. 기본 키지만 그와 대응되는 이 전공이라는 거는 학생 테이블의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해서 foreign key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전공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 전공이라는 필드랑
학과라는 테이블에 있는데 그 학과라는 테이블에 학과 코드랑 서로서로 연결해서 서로서로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게 onDelete랑 onUpdate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딜리트, 삭제했을 때, 업데이트, 갱신했을 때 그 뜻이요. 해서 서로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 만약에 여기에 학과 코드가 있는데 만약에 국어국문학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학과 코드가 KOR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공에도 KOR이 있겠죠. 그때 이제 학과 테이블에서 KOR 이걸 만약에 삭제를 해요. 삭제했을 때 그때 대응되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KOR 이거를 KO로 만약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을 때 그때 대응되는 이 전공이라는 거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옵션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에서 여기다 이제 제약 조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크리에이트 도메인에서 했었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제약 조건 명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체크라고 쓰고 이제 조건식 값의 이제 범위 같은 것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컨스트레인트하고 제약 조건명을 쓰는데 내가 굳이 뭐 제약 조건명을 안 써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체크 얘만 써서 값에 대해서 이제 제약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형식이요. 자, 그럼 요것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쓰고 테이블 명 써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기본 테이블에 포함할 모든 속성에 대해서 그 속성명이랑 그 속성의 데이터 타입 아니면 기본값 아니면 난널 이런 여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에서 기본 키 지정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니크에서 우리가 대체 키 지정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에서 우리가 제약 조건 이름 같은 거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 있었고 그리고 체크라고 해서 우리가 속성값에 대한 그런 제약 조건 같은 거 정의할 때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의 이름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름 지정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냥 컨스트레인트 얘 빼고 얘는 생략해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체크절만 사용해서 우리가 제약 조건을 명시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reign key reference요. 얘는 이제 참조할 다른 테이블과 그 테이블을 참조할 때 사용할 그 외래키 속성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외래키를 지정하고 나면 참조 무결성에 캐스케이드 법칙이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학생 테이블하고 학과 테이블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학생 테이블에서는 이 학번이 이제 기본키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과 테이블에서는 학과 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할 거예요. 근데 내가 학생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과 코드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학과명하고 담당 교수도 나는 가져다가 같이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학생 테이블하고 학과 테이블을 서로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연결시켜 줄 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우리 학과 코드가 있죠. 이렇게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는 기본 키예요. 다른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런 기본 키를 내가 서로 연결시키는 이 코드 있죠. 이 학과 코드는 우리가 외래키라고 하는 거죠. 외래키. 그때 이렇게 학과 코드로 서로서로 관계 설정을 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 그때 관계는 1대 N 관계가 돼요. 한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과 테이블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 테이블이 N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나는 학생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나한테는 기본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이 학과 테이블은 이제 참조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학과 코드 ENG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ENG. 영문학과 ENG라는 학과 코드가 있을 때 이 학생 테이블에도 똑같이 학과 코드에 ENG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에서 만약에 영문학과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삭제를 할 거예요. 삭제를 할 때 이 ENG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 ENG도 같이 삭제가 되게 할 거냐? 그리고 ENG를 만약에 내가 EN으로 두 글자로 만약에 줄였어요.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을 때 그때 이 학과 코드 ENG라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지정할 때 on delete, on update라는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뒤에다가 똑같이 옵션을 작성할 수 있는데 on delete나 on update는 참조 테이블의 튜플이 삭제가 되었을 때, 삭제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할 거냐? 참조 테이블에 들어있는 참조 속성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는 그 옵션이 얘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no 액션 있고요.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set null이라는 거 있고, set null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set default라는 게 있고, set default라는 게 있고, 똑같습니다. 이 옵션은 똑같은데 튜플이 삭제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할 거냐,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게 할 거냐, 그거 이제 지정해주는 그런 옵션들이요. 내가 이쪽에 있는 eng를 내가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을 때 이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학과 코드의 eng도 같이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수정을 했을 때 같이 수정이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옵션을 보고 우리가 캐스케이드라고 해요. 캐스케이드라는 이 옵션은 참조 테이블의 튜플을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 기본 테이블에 관련된 그 튜플도 모두 삭제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모두 다 값이 똑같이 변경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캐스케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노 액션이요. 노 액션이라는 거는 참조 테이블에 변화가 있어도 기본 테이블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게 우리 노 액션이요. 노 액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set null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eng를 내가 만약에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때 기본 테이블에 관련된 그 속성 있죠. eng라는 거. 이거를 아예 null 값으로 바꿔버리는 게 set null이요. set default라는 거는 여기서 eng를 내가 만약에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 그때 기본 테이블에 들어있는 요 학과 코드 eng 있죠. 요 eng를 기본값으로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크레이트 도메인에서 우리가 기본값 남으로 설정했던 거 있죠. 남녀, 성별 설정하는 거. 그렇게 이제 디폴트 값을 내가 지정했을 때 그 디폴트 값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게 set defaul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n delete가 됐든 on update가 됐든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가 있는데 no action이라는 거는 참조 테이블이 뭔가가 바뀌어도 기본 테이블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게 no action. 액션 취하지 마라 그거고요. 캐스케이드는 참조 테이블에서 튜플을 삭제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 관련된 튜플도 모두 다 삭제가 되거나 관련된 속성 값도 모두 다 같이 변경이 되고 같이 삭제되게 만드는 게 캐스케이드고요. set null이라는 거는 기본 테이블에 관련된 그런 속성 값이죠. 그 속성 값을 전부 다 null 값으로 그렇게 변경해 버리는 거고 set default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 테이블에 관련된 그런 튜플의 속성 값을 기본 값으로 변경해 주는 게 우리 set default요. 해서 on delete, on update에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